네, 사랑하는 사회민주당 당원 여러분, 달려라 한창민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민주당 부대표 임명희입니다. 사회민주당 대표 한창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제목이 2025년 상반기 의정보고 N 하반기 의정활동 다짐이고 부제로 탄핵에서 내란 종식과 사회 대개혁으로 달려라 한창민입니다. 보통 의정보고는 인쇄물을 이제 제작해서 저희가 발송을 해드리잖아요. 이번에는 좀 색다르게 영상으로 저희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영상으로 의정보고를 하게 된 이유 좀 대표님이 설명 좀 해주시죠. 네, 모두가 알다시피 2025년 상반기는 아주 뜨겁고 역사적인 순간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의정보고로 하기보다는 그 역사적인 장면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상반기를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이 조금 더 뜻깊겠다. 이렇게 해서 별도의 의정보고라기보다는 영상을 통해서 함께 공감하는 시간을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네, 오히려 더 친근하게 반갑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텐데요. 그 전에 우리 달려라 한창민 유튜브 채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저희가 구독자가 점점 늘어야 되기 때문에 주변에도 많이 유포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이야기 구성은 저희 한창민 대표가 뽑은 가장 인상 깊은 장면 14개의 장면을 뽑아서 설명하는 방식으로 꾸며보았습니다. 예, 그럼 첫 번째 장면부터 보시겠습니다. 3.1절 범국민대회 야5당 공동집회 사진인데요. 사실 1월 15일 날 어렵게 윤석열이 체포가 됐지만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굴곡이 있었습니다. 광장에서는 계속 시민들이 모이고 있지만 뭔가 빠르게 진행되지 못한다는 좀 불안감이 있어서 야5당이 3월 1일 날 개별적으로 그동안 행동하는 것을 넘어서서 야5당이 국민들과 함께 광장에서 함께 출정하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5당이 이제 국민들과 함께 빠르게 내란을 종식시키면서 윤석열 탄핵과 그 정권 교체로 나아가야 된다. 이걸 결의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이 이후에 바로 탄핵 정국에서 뭔가 부침이 있을 때마다 시민사회와 함께 야5당이 단식 농성도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국민들한테 약속도 하고 대선에서 함께하기 위해서 5월 달에는 다시 공동선언도 하고 그리고 대선으로 넘어가는 매우 중요한 기점이 이 시간이었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내란 종식과 사회 대개혁으로 신속하게 나설 수 있게 된 역사적인 순간이 아니었나 싶고요. 예, 대표님 말씀을 듣고 나니 이 사진이 저희가 참 감회가 남다릅니다. 우리 당원님들과 애청자분들께서도 함께 광장에서 애써주셨는데요. 이 3.1절 야5당 공동집회를 개혁 연합군의 출정식으로 의미를 부여하신 한창민 대표의 말씀에 공감하시면 예, 공감의 댓글도 부탁드리면서 다음 장면 예, 대선으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장면은 대통령 선거에서 뽑아주셨어요. 이게 권성동의 강릉에서 또 경북 상주, 문경, 의성으로 내달린 험지원정 네, 이름으로 붙여서 선거운동을 예, 전국으로 다녀주셨는데 이제 어떤 의미로 뽑아주셨는지 예, 말씀 좀 해주시죠. 네, 4월 4일 날 드디어 윤석열을 탄핵시키고 바로 대선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보여드렸던 장면처럼 야5당이 함께 공동선대위를 꾸리고 이재명 후보를 중심으로 전국을 누비는 시간이었는데 사회민주당 같은 경우는 가장 어려운 곳에서 새로운 변화를 좀 만들어 나가야겠다 해서 강릉부터 그 다음에 경북 지역으로 이렇게 선거운동을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일명 험지 원정대를 통해서 이 대선에서 좀 더 변화를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겠다 해서 시작한 이 험지 원정대 사진을 좀 뽑게 되었습니다. 예, 구속 위기에 몰린 강릉의 5선 공성대 의원이 마침 저희가 녹화하는 오늘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네, 방금 체포동의안 표를 하고 이쪽으로 넘어왔습니다. 네, 이런 권성대 의원의 정치적 위기에 봉착한 것도 아마도 이런 험지에서의 노력이 있었기에 좀 가능했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당시에 우리 부대표님이 또 강릉시당위원장이었기 때문에 강릉에서 정말 치열하게 싸워오셨거든요. 그래서 강릉을 시작으로 해서 가장 험지 중에 하나인 경북의 의성, 문경, 상주 이런 데로 다니면서
우리 국민들이 또 이 내란 정부 개헌 그대로 좀 변화를 원하는구나. 그것을 확인하는 시간이었고 이 힘을 가지고 정권 교체까지 이어갔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좀 사진을 뽑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면으로 가보실까요? 역시 대선에서 뽑아주셨는데요. 네네. 불평등 타파위원회 출범식 사진입니다. 여기서 좀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이 불평등 타파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 후보 선대위 산하의 소득과 자산, 지역과 세대, 노동, 교육, 불평등 타파를 기치로 내세워서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고 홍보 활동을 했던 특히 우리 사회민주당이 주도적으로 만들고 운영했던 선대입니다. 대표님은 어떤 의미로 선정해 주셨을까요? 네, 당시 이제 야5당의 대표의 한 사람으로서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제가 함께 했고요. 그러면서 공동선대위원장과 함께하는 정당에서 선대위를 좀 꾸렸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저희는 불평등 타파위원회를 꾸려서 한국 사회의 어려운 곳에 대한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과 동시에 지금 이 내란 정부 구구화되고 있는 이 한국 사회의 현실을 가장 밑바탕에 불평등과 어떤 차별 그리고 근본적인 모순들이 있기 때문에 사회민주당은 이 대선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좀 드러내고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는데 좀 일익을 담당했으면 좋겠다 해서 불평등 타파위원회를 함께 만들었고 우리의 중앙당 당직자와 그 다음에 시당위원장님 등등이 각 지역과 중앙에서 불평등 타파의 그 원인과 변화에 대한 어떤 제안들을 해나갔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선대위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뽑았습니다. 네, 민주당에서 이 불평등 해소라는 얘기를 들고 나온 선대위는 저희가 유일했죠. 네네. 예, 그래서 가장 어렵고 힘든 것을 마다하지 않고 달리는 한창민, 거대 정당이 비추지 못하는 곳에서 국민의 삶을 챙기는 사회민주당, 우리 사회 구조적, 본질적 문제를 제기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정당, 바로 사회민주당이죠. 자랑스러운 당원님들도 모두 고생하셨다는 말씀 전하면서 다음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마침내 국민주권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장면을 뽑아주셨는데요.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야5당 오찬 장면을 뽑아주셨어요. 이날 오찬은 참 뉴스로도 많이 보도가 되었는데 이날 얘기를 좀 해주시죠. 내란 정신과 사회 대개혁을 위해서 어떠한 이야기들이 좀 오가면 좋을까 좀 깊게 고민하는 자리였고 상징적인 자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저는 특별하게 책 3권을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을 뵙게 되는데요. 책 한 권은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국민주권 정부였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노무현 정부의 1000일을 담은 노무현과 함께한 1000일 이 책을 하나 가져갔고 두 번째는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모순인 불평등을 없애기 위해서 반드시 탐독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대통령께서 읽으면 좋을 책으로 마이클 샌들과 토마 피케티가 대담을 하면서 문제점을 좀 드러냈던 기울어진 평등이라는 책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윤석열 독재 정권에서 가장 심하게 탄압을 당했던 우리 건설 화물 노동자들의 어떤 아픔을 그대로 담아낸 책, 노가다가 아닌 노동자로 삽니다. 이 책을 보면서 윤석열 3년에 고통받았던 우리 노동자들과 사법 피해자들이 제대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꼭 정권 초기부터 가져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으로 책원을 소개했던 이 시간이 좀 기억에 남고요. 그때 대통령님도 너무 좋아하시고 우리 참모진들도 함께 봤으면 좋겠다 해서 책을 다시 한번 각 수석실한테 보낸 그런 이제 일화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 책들을 보고 비공개 환담을 하면서 우리 건설 노동자들의 상황이 너무 어렵다는 것을 깨닫고 대통령께서 8.15 특별사면에 대한 고민까지 직접 지시하면서 시작된 그 기점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잊을 수 없는 시간이었다. 그래서 이 사진을 좀 뽑게 되었습니다. 예, 그로부터 43일 후 8.15 광복절에 건설 화물 노동자들을 비롯한 윤석열 폭정의 사법 피해자들이 우리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날 건설 화물 노동자들 뿐만 아니라 고공농성 노동자들이 내려올 수 있도록 대통령께 말씀드리셨는데 그 다음 장면 이어서 얘기를 좀 이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진정한 내란 종식은 하늘 위 노동자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대표님께서 5월 대정부 질문에서 말씀하신 제목인데요. 97일 만에 땅을 밟은 김영수 지회장님을 철탑 위에서 모시고 내려오셨던 장면입니다. 함께 좀 울었던 기억이 울컥했어요. 그렇지. 이게 땀인지 눈물인지 모르게 참 더운 날씨에 고생하셨는데 대표님께는 좀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네, 조금 전에 봤던 그 사진하고 연결돼서 이재명 대통령을 뵀을 때도 고궁에 올라가 있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지켜봐 달라고 외쳤던 우리 노동자들이 땅을 밟는 것이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리는 첫 출발점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이후에 빠르게 논의가 되고 동료원들과 함께 노력해가지고 김영수 고통고 지회장님이 하마 철탑에서 내려오는 이 시간을 맞이한 게 좀 상징적이고 의미 깊었습니다. 그 이후에 한국옵티컬의 우리 박정혜 동지, 그리고 세종호텔의 고진수 동지도 다시 내려올 희망을 만들어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이 상징적인 장면 이후에 정말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그런 것들이 이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이 사진은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상징적인 사진이라고 생각해서 함께 보고 싶었습니다. 예, 아마 8월 29일이죠. 한국 옵티컬 박정혜 동지가 그래서 땅을 밟았고, 예, 세종호텔은 현재 교섭이 재개되어 고진수 동지도 곧 내려올 수 있지 않을까 좀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한국 옵티컬은 국회 청문회와 정부 차원에서 교섭 테이블 구성을 약속하고 내려오신 것만큼 조속히 청문회와 교섭이 이루어져서 고용 승계가 반드시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6번째 장면은 저희가 8.15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화성교도소에서 출소하시는 건설 노동자들을 맞으러 가셨던 장면입니다. 직접 맞으러 가셨죠? 네네, 예, 맞습니다. 정말 의미가 남달랐을 것 같은. 이때 생각하면은 다시 좀 저도 울컥하는데요. 지난 2년 동안 상처를 입고 마음을 아팠던 건설 노동자들, 특히 이제 양해동 열사한테 좀 마음의 짐을 덜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8.15 사면에 우리 건설 노동자들이 포함되고 그때 화성교도에서 나오는 그 시간에 그걸 맞이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후에도 이제 건설 노동자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 많은 일들이 이어져 왔기 때문에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조국 대표와 이제 사법 피해자들도 많이 나오셨는데 그 시간만은 화성교도소에서 나오는 우리 건설 노동자 출소자들을 맞이하는 게 꼭 필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통령 간담회부터 이어졌던 건설 노동자들의 이제 명예 회복, 이 부분이 계속 후속 조치로 이어지는 것 같아서 그때 이 장면은 좀 뜻깊다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서 저희가 어쨌든 특별사면 운동 과정에서 많은 일화들이 좀 있었는데요. 그 대통령께 선물한 노가다가 아닌 노동자로 삽니다. 북콘서트를 또 국회에서 주최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날 이야기도 좀 해주시죠. 이게 다 이어지는 건데 대통령한테 처음에 우리 노동자들의 명예와 상처를 좀 보듬고 명예를 회복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8.15 특사도 있었고, 그리고 그 전에는 그 책 노가다가 아닌 노동자로 삽니다. 이제 이 책에 대한 북콘서트도 국회에서 처음으로 열어가지고 그 시간에 첫 노동자 장관인 김영훈 노동부 고용노동부 장관이 와서 그동안 2년 동안에 탄압받았던 건설 노동자들과 화물 노동자들한테 노동부 장관으로서 사과하는 그런 시간도 이끌어냈고요. 그때 우리 양해돌 열사 부인과 아이들이 눈물을 흘렸던 그 장면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우리 건설 노동자들이 분노의 얼굴에서 잠시라도 미소를 띠는 얼굴을 그때 보일 수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해온 일이 좀 그래도 소중한 시간이었다, 이걸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예, 제가 당시 강원도당 위원장이라서 양해동 열사의 진보 정당에게 남겼던 양해동 열사의 유서를 직접 강릉경찰서에 가서 받아 들었었는데요. 그날 오신 이제 김선희님과 두 자녀들이 앞에서 양해동 열사의 어떤 정의를 지켜줄 수 있는 그날이 되어서 저도 좀 남달랐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지나온 시간들을 좀 되짚으면서 소중한 의미들을 우리 당원들과 달려라 한창미 애청자들과 나누고 있는데요. 이제 탄핵과 대선, 진정한 내란 종식을 위한 피해자들의 회복까지 달려왔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회 대개혁 임무를 수행해온 활동들, 주로 입법 활동을 중심으로 살펴볼 텐데요. 넘어가기 전에 짧게 두 장면만 더 보겠습니다. 이슈가 되는 현안들도 많았지만 언론에 나오지 않는 또 많은 작은 현장들도 있었는데요. 그중에서 대표님이 이제 여러 차례 함께 하시면서 포괄임금 폐지와 임단협 승리에 기여하신 IM라이프 노동조합. 작지만 큰 승리가 있었습니다. 사실 큰 사업장뿐만 아니라 작은 사업장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IM라이프 생명도 그 어려운 현장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저희들을 찾아오셨고 사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부대표님하고 당에서 나섰는데요. 다행히 이분들이 저희들의 협력으로 처음으로 임단협과 포괄임금제를 이걸 없애면서 임단협으로 이끌어가는 쟁의를 성공하는 어떤 경험을 하게 되어서 아 정말 우리가 잘했구나. 그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었을 거고 앞으로 용기를 가지고 당연히 땀 흘린 만큼 제대로 대우받을 수 있는 그 노동 현장을 만들어갈 수 있겠구나 해서 이건 좀 뜻깊은 장면 중에 하나를 뽑았습니다. 예, 다음은 세월호 잠수사 고 김관홍님의 일화를 그린 영화 바다호랑이 국회 특별 상영회 장면입니다. 사실 세월호가 이제 10년이 넘었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잊고는 있지만 실제로 그 고통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생명안전기본법 등등에서 더 큰 변화, 그 다음에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분들의 가슴은 여전히 아픈 상황이고 당시에 구조 잠수사로 있었던 그 가족들 또한 아직도 고통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다큐멘터리를 우리 국회에서 상영하면서 다시 한번 잊지 않고 국회에서 좀 책임 있게 이러한 것들을 입법과 제도를 변화시키는데 이익을 담당했으면 좋겠다 해서 자리를 마련했고 그때 함께 하신 분들이 다들 눈물을 흘리면서 그 시간을 다시 회고하는 그리고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어서 이것도 꼭 한 장면으로서 소개를 하고 싶었습니다. 예, 이제 사회 대개혁으로 달려보겠습니다. 내란 종식과 사회 대개혁을 위한 대표님의 의정활동 중에서 입법 활동을 중심으로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마지막 카테고리가 되겠습니다. 본격적인 입법 활동 9번째 장면으로 저희가 홈플러스 MBK 사모펀드 먹튀 논란이죠. 예, 홈플러스 마트 노동자들이 대량 해고되거나 일자리를 잃을 상황에 놓였었는데 홈플러스 사태 발생하고 공대위에 공동대표도 하시면서 행보를 해 오셨습니다. 이건 좀 어떤 법안인지도 또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권 하에서 다시 또 큰 고통을 겪었던 게 홈플러스 사태입니다. 무려 한 10만 명의 우리 시민들이 연결되어 있는 사안이고 우리 노동자들 뿐만 아니라 입점업체 그리고 홈플러스와 그 사모펀드 MBK 사모펀드를 믿고 투자했던 투자자까지 너무 많은 분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실도 좀 들여다봐야 달라고 요청을 했고 관련된 것을 공대회를 꾸려가지고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앞장서 왔는데요. 중요한 것은 문제 해결도 필요하지만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해서 좀 병행하면서 법안을 낸 것이 바로 MBK 사모펀드 규제법입니다. 제2의 홈플러스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모펀드가 조금 더 공익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변화돼야 될 것 이런 것들을 이 법안에 담아가지고 저희가 대표로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 법안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달려라 한창미 유튜브에 법안 발의 기자회견 영상이 모두 올라와 있습니다. 다음 장면은요. 전세 사기 및 고리 대금 범죄 수익 피해자 반환법 발의 기자회견 장면인데요. 민생 문제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다들 이야기를 하지만 구석구석 살피는 데는 좀 정치권에서 계속 힘을 못 쏟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2023년에 전세사기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피해 구제를 하려고 했지만 피해 구제의 사각지대가 매우 많습니다.
특히나 이제 신탁 사기 부분에서 그것을 이제 LH에서 그 건물을 사서 다시 한번 그들이 좀 더 일상으로 회복되게 하기 위한 그런 조치를 했는데 실제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세 사기 피해자들과 그 부분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좀 앞장서 왔고, 또 하나는 이러한 전세 사기를 당하고 거기에서 발생했던 수많은 피해 금액을 환수하더라도 그게 온전하게 우리 피해자들한테 돌아가지 못하는 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전세사기 특별법의 보완 입법과 더불어서 부당이득을 환수해서 피해자들한테 돌려주는 법안을 이번에 함께 만들어서 제출했습니다. 예, 사회민주당 그리고 연대하는 진보사당 그리고 민주당, 정부의 모든 힘을 모아서 꼭 뿌리 뽑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서는 지금까지 저희가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입법 활동이었다면, 다음은 윤석열 거부권에 막혀있던 개혁 입법 완수를 위해 노력하신 의정활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째 장면인데요. 바로 노란봉투법 통과 직후 사진이네요. 예, 4대 개혁 입법 완수에 전력을 다하셨는데 특별히 이 장면을 뽑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내란을 좀 넘어가는 과정과 그다음에 대선에서 약속했던 것, 바로 내란 종식과 민생회복이고, 그 안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윤석열의 거부권으로 맡겼던 민생입법, 개혁입법을 반드시 가장 먼저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야 5당이 지금은 민주당과 진보개혁 야당이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들을 함께 하면서 처음에 방송3법, 그리고 상법, 그리고 민생농업 4법 이렇게 통과를 시키고, 마지막으로 가장 의미 있는 법 중에 하나인 노란봉투법, 노조법 2, 3조 개정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20, 30년 동안 손배폭탄에서 가장 고통받았던 노동자들, 네. 특히 배달로 열사부터 쌍차 노동자들까지 많은 희생자들이 얼굴이 떠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손배폭탄 방지법 하나 얻으려고 30년을 싸웠고, 진짜 사장과 교섭 한번 하겠다고 싸운 시간이 20년입니다. 이 두 가지를 얻을 수 있었던 힘은 이제 단지 이재명 정부여서가 아니라 이 내란에서 승리하고 국민 주권 정부를 세운 모든 국민과 또 수없는 희생 속에서 투쟁을 멈추지 않았던 노동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이 법률 통과를 주도한 또 노동부 장관이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이고, 예, 철도 노동자 김용훈 장관이란 점에서 저희가 좀 남다른 의미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사실은 정말 노동 중심 사회를 우리가 외쳐왔지만 하나하나 진전시키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국민주권 정부, 이재명 정부 안에서는 그래도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이루어지지는 못하지만 하나하나 역사적인 진전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 이번에 노란봉투법도 이제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예,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네네. 예. 우리가 많이 또 노력해야 될 부분이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이나 그들의 권리가 완전히 보장되지 못하고, 또 손해배상을 하는 데 있어서 소소한 부분에서는 좀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을 계기로 다시 한번 좀 더 힘을 모아가지고 더 좋은 노조법을 만들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역사는 조금씩 전진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사회대개혁 주제로 거부권에 막혀있던 개혁입법 활동을 저희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예, 다음은 같은 주제지만 앞으로 좀 개혁입법 활동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말씀을 들어볼 텐데요. 예, 12번째 장면으로 꼽은 사진인데요. 재판 헌법소원 청구권 도입법을 발의를 하셨는데 여기 조금 어려울 것 같긴 했습니다. 또 사회민주당이 유일하게 발의한 사법개혁 법안인데요. 조금 더 네, 간단히 쉽게, 한번 설명을 예,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법개혁이 검찰개혁만큼이나 소중한 개혁인데요. 이 법안 같은 경우는 그동안 국민들의 인권이 침해되거나 아니면 노동자들의 탄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법부에서 올바른 판단을 못한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결까지 끝나고 나면 더 이상 쟁송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사법체계의 한계가 있고, 특히나 이번 내란 전국에서 사법부 또한 얼마나 보수적이고 본인들만의 특권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헌법에 충실한
법원의 재판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탄핵 심판처럼 헌법소원의 사법부의 판결까지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낸 법안이고요.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도하는 게 아니라 헌법재판소를 처음부터 만들었던 독일에서 당연히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법개혁을 할 때 정말 공정한 삼권 분립이 되기 위해서는 헌법에 충실한 사법부가 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에서 법원의 재판 중에서 매우 중요한 재판들은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 사법부의 판결을 헌법소원을 할 수 있는 법을 이번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예, 간단히 취지는 이해가 되실 텐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달려라 한창민 유튜브 채널에 관련 기자회견 영상이 있으니까요. 꼭 보시고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네. 다음은 핫한 법률로 알고 있는데요. 윤석열 이완규 방지법을 발의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법은 탄핵 국면에서 우리 사회민주당이 발표한 정치혁명 10개조에도 포함되어 있는 중요한 법인데요. 이게 드디어 저희가 발의가 되었습니다. 이 법은 또 어떤 법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일명 윤석열 이완규 방지법이라고 저희들이 했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을 했을 겁니다. 윤석열이 바로 검찰총장에서 대권주자로 나와가지고 우리나라를 망가뜨렸거든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의 우리나라의 법 제도 안에서는 중요한 권력기관의 수장들이 빠르게 정치권에 들어오면서 자기들의 사익을 추구하는 경우가 꽤 많기 때문에 오히려 권력기관 안에 있을 때부터 정치권과 연결돼가지고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은 검찰총장뿐만 아니라 군의 사성 장군이나 주요 권력기관의 수장들이나 고위공직자들이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시간을 두고 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법안을 내놨습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본인들도 소위 현직에 있을 때나 아니면은 끝나고 나서도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지 않고 정치권에 줄대기 해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런 병폐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피선거권에 대한 지나친 제한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도 이게 중요한 권력기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특히나 그게 더 심하기 때문에 훨씬 더 강력한 제도로서 이런 것을 원천적으로 내란을 획책하거나 아니면 정치권과 줄대면서 우리의 권력을 사유화하는 것들은 반드시 막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완규가 법복을 입고 앉아있는 모습만 상상해도 너무 싫어요. 아, 끔찍합니다. 네. 예, 정권이 바뀌어서 그나마 임명이 취소돼서 네. 다행이지 다시는 이런 시도는 엄두도 못 내게 하겠다. 이런 법안이거죠. 법과 제도가 조금 미비되어 있으면 그걸 악용하는 사례가 너무 많기 때문에 미흡한 법안들은 빠르게 개선을 하는 게 이번에 꼭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예, 어느덧 저희가 얘기하다 보니까 14개 장면 중에 이제 마지막 한 장면이 남았습니다. 예, 주인공은 마지막에 등장하잖아요. 예, 함께 보시면 오직 사회민주당만이 낼 수 있는 한반도 평화 비전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 좀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대한민국이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여전히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모든 국민들의 안보의 관심사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동안의 통일 담론을 평화 담론으로 하기 위해서 사회민주당에서 평화 이국가 체제라는 새로운 로드맵을 제시한 것이 이 기자회견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북한과 남한과 경직되어 있는 이 부분을 평화 모드로 만들 때 단순하게 통일이라는 담론보다는 평화 자체가 목적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통일로 가는 단계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3단계로 평화 로드맵을 제시했는데 이것은 꼭 한 번 더 우리 국민들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 사회민주당이 이야기하는 평화야말로 모든 경제와 민생의 핵심 의제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평화가 민생이고 평화가 경제고 평화가 인권이라는 말을 했는데요. 그런 사회민주당의 평화 이국가 체제, 저희가 2.0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내용을 네네. 좀 간략히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 작년에 평화 이국가 체제 로드맵을 1.0으로 해서 했는데 거기에서 한 발 더 나갔습니다. 그래서
남북이 서로의 실체를 인정한 가운데서 평화를 최우선으로 하되 단계적으로 가지 않고 남북 수교와 북미 수교, 평화 수교를 한꺼번에 해서 서로 교류와 협력을 높인 다음에 서로 경제적인, 문화적인 교류 협력으로 서로의 지향성을 좀 높여가자.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3단계로 이야기를 해놨는데 다행히 이제 저희가 이 제안을 하고 나서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고민하는 국회의 의원 모임에서도 관련된 평화담론에 대한 의견들을 좀 더 경청하는 분위기여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회민주당이 공들여서 야심차게 내놓은 평화 비전인데요.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내용은 특별 영상을 저희가 또 당에서 제작을 했습니다. 꽉 막힌 남북 관계부터 양안 전쟁까지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 전략, 3인당 평화 이국가 체제를 제안하다. 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올라가 있는데요. 한반도 평화 네트워크 정욱식 대표 초청 대담을 달려라 한창민 채널에도 업로드 했습니다. 이제 저희가 준비한 장면들은 모두 마쳤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금방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국민주권정부의 성공과 사회대 개혁, 그리고 개혁연합군의 강력한 개혁 입법 속도전과 사회민주당의 존재 이유, 그리고 한창민 대표의 역할까지 사회민주당 당원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기국회를 향해 달려가셔야 되는데요. 예, 한창민 대표님의 이제 마지막 포부와 다짐을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상반기가 개혁연합군을 통해 가지고 내란 정식과 사회 대개혁으로 향한 길이었다고 하면 이제는 그것을 결실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하반기 국회에서도 입법과 더불어서 국정감사를 통해서 그리고 새로운 변화의 현장에서 더 낮은 구조로 더 힘든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구성원으로서 조금 더 편안하게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사회민주당의 진보동정의 역할로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이 다짐으로서 오늘 인사를 가름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제 당원 여러분들과 저희 달려라 한창민 애청자 여러분들께 인사를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